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김근호입니다. 자, 어제 급락 이후에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급락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새로운 사이클이 도래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새로운 사이클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주도주가 출현을 할 것이고 그 새로운 주도주를 또 우리가 잡아갈 필요성이 있겠죠. 야인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8월 달에 전략 한번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게 되면 다행히도 시장에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니케이에 비해서는 뭐 세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어제자에 사실 역사적인 하락을 어느 정도는 좀 되돌리는 작업이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야인 시대에서 종목 상담도 중요하겠지만 시장 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그럼 김영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악재가 좀 다 해소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밤에 이제 어제 워낙에 급락이 나왔었던 요인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우려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유출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치적인 요소로 인한 전쟁이다라는 평가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정치적인 요소로 인한 전쟁이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당히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면전,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한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요소로 인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좀 잽 정도만 날리는 그런 이제 양상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큰 악재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제 이 미국이 이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소비로 인해서 끌어올려진 성장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은 소비가 계속해서 살아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지표가 또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금리 인하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은 없이 고용지표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면 경기 침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또 우려감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지금 연준 쪽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에서 조만간에 또 이제 어떤 이 액션을 좀 취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이 금리 인하가 좀 너무 늦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어제 나온 이야기로는 또 이제 8월 달에 깜짝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8월 달에 B컷 5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충분히 또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연준도 지금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이제 이를 되돌려 줄 만한 액션 정도는 저는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좀 유출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워낙에 이제 이 엔화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엔저 정책이 끝났고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유출이 되는 그런 이제 또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엔화가 미친 듯이 이제 또 급등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엔화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해서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시장가로 계속 물량을 던지다 보니 지지라인을 다 깨버리면서 이제 또 시장의 하락이 나타났고 지지라인을 다 깨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기존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데 여기를 깨버리네? 약간 이러한 이제 또 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제 이 역사적인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어제 하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체벌을 받을 때 선생님들이 또 많이 그러잖아요. 이제 또 세게 한 대 맞을래? 아니면은 그냥 약하게 10대 맞을래? 그냥 한 달 동안 장구채로 한 30대 매일매일 한 대씩 맞을 거 어제 그냥 야구 배트로 한 대 세게 맞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사이클이 돌았고 급락 이후에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의 반등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확실하게 시장이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도주 종목군들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가 또 출연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알고 있었던 주요한 주도주 외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도주들을 잘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주도주가 어떠한 종목일지를 또 생각을 하는 것, 어떠한 종목일지 내 포트에 또 어떻게 그 종목들을 꾸려 나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하는 시기가 지금 현재 시기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근호 전문가님께서는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많이 할 건 없는데 조금만 손가락을 얹자라면은 저는 이런 지점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냐면 시장 전반적인 여러 가지 대외 이슈들이 겹쳐 있는 구간이에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이 단기 변동성을 만들어냈던 거는 이제 BOJ의 금리 인상 이후에 발생했던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슈고. 근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추정 자금이 이제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000조에서 약 2경까지 지금 예측 또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얼마가 들어가는지, 얼마가 돼야 청산이 되는지는 아직 확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비싼가 싼가를 보면 지금은 완전 싸요. 지금 안 사면 언제 살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단기 변동성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산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은 모르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우리 증시, 일본 증시 또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변동성이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하루에 지수가 10%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단계에서 저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구간을 잘만 기다렸으면 내가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는 내려간 만큼의 회복선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해결해주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 마이너스 난 거를 극복해보고자 사실 지금 보면은 우량주들, 특히 그동안 주도주나 시장 중심주로 표현되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낙폭 이후에 회복세를 보여주거나 또는 회복하는 지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해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반대로 가게 되는 게 될 수 있어요. 시장 정상화가 되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있는 구간입니다. 대외 변수가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 아직 다 안 됐을 수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보자라면은 당연히 지금 중동발 리스크도 아직은 우리가 유가에 적용되는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치 앞을 아직은 알 수 없는 구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오는 게 지금 미국에서 지표 발표 하나씩만 해도 변동성 엄청나잖아요. 어제 나스닥만 해도 시작을 마이너스 6% 했는데 ISM 서비스 지수가 괜찮게 나오니까 3%까지 급등을 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음봉 마감입니다. 하락 마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여줬던 게 지표에 대한 민감도였어요. 그만큼 지금 실업률부터 출발해서 금리 인하로 가는 사이클 중에 지금까지는 좋은 뉴스가 안 좋게 작용을 했다라면 이제는 실제로 안 좋은 뉴스는 안 좋고 좋은 뉴스는 좋게 되고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지속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예 지금은 좀 기다리는 측면으로 두는 게 좋다. 정상화까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그리고 결국 지금 우리 주식은 너무나도 싸기 때문에 적정 밸류를 받는 구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종목 진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8월 달에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손실을 볼지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요.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32582000 통해서도 신청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전화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바로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또 유튜브에 부자 되세요님께서 아모레 퍼시픽 20만 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는데 탈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이제 지금 저희 또 이제 시청자님 외에도 다른 분들께서도 화장품주들은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실리콘트를 포함해서 뭐 APR이나 뭐 혹은 이제 뭐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토니모리 등등 해서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또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을 포함해서 이제 또 하반기에 화장품주들을 한번 또 사볼까? 지금은 이제 박앤세일 구간이잖아요. 시장이 워낙에 단기간에 빠르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싸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이제 어떠한 종목들을 새롭게 신규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종목들을 또 추가로 대응을 해볼까?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이 어땠느냐라고 한다면 상반기에 기대감을 상당히 큰 폭으로 끌어올렸었습니다. 하반기에 그동안에 이제 이 중국 쪽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라는 것이 2년, 3년 전에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제 또 의견이었잖아요. 평가였는데 최근에 화장품 쪽들에 대한 이제 평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이제 매출처를 좀 다변화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성장도가 상당히 끌어올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또 상반기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넘어왔잖아요. 하반기로 넘어온 상황에서 화장품주들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최근에 화장품주들은 아모레 퍼시픽 이외에도 뭐 이제 APR이나 혹은 뭐 토니모리, 뭐 코리아나 실리콘투 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쫙 올려왔었다가 최근에는 고점 구간에서 부담감을 느끼면서 추세를 깨는 흐름에 있거든요. 뭐 비단 모든 종목들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 종목들이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깨지는 그러한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응을 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결론적으로는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분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약 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또 소폭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좀 눈에 띄는 성장률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화장품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면 결론적으로는 또 3분기, 4분기에 화장품주들이 정말 실적 성장을 계속해서 좀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앞선 기대감 대비해서 조금 더 눈에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 급락 나오는데 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한 박스권 형성하는 가격대가 15만 원부터 약 18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15만 원 정도의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움직임 그리고 이제 또 길게 보게 됐을 때 약 18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에 굉장히 또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으면서 이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크게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지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0만 원 구간을 못 뚫어주고 있거든요. 20만 원 이후에 워낙에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약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근처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소폭 손실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정리한 다음에 다른 조금 더 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모레 퍼시픽은 먼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15만 원 구간을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최근 18만 원 구간에서 부딪히면서 또 물량을 뱉어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횡보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만약에 18만 원 정도 구간 근처를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 정도 구간에서 정리를 해버린 다음에 다른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수익 만회가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화장품 쪽들은 앞선 이 구간에서 기대감을 상당히 크게 끌어올렸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이 구간을 결론적으로 못 뚫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보다 더 큰 기대감이 나타나 주어야 20만 원 구간을 또 뚫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번 하반기에 화장품이 이 정도의 활약을 좀 더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또 퀘스천 마크는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지켜주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1차 목표가 18만 원으로 두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조금 더 이제 목표가를 늘리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적당한 구간에서 정리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우리가 또 살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매력도가 있고 확실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HD 현대중공업 16만 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 어제 급락 나왔는데 오늘은 잘 올랐네요. 수익권인데 고점에서 팔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우선 HD 현대중공업은 제가 차트 보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11만 원대 후반부부터 이제 여러 차례 좀 추천을 드렸고 사실 제가 진행하는 방송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목표가 도달했을 때 시장에서 해당 종목이 중심에서 어긋나 버리면 매도하시라고 합니다. 2차, 3차 목표가를 잘 안 드리기도 해요. 근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이제 턴어라운드예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흑자 전환에 막 들어간 거고 지금 이제 2분기 실적까지 해서 지금까지 했던 저가 수주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기대가 되냐면 올해 하반기부터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수주 자체도 굉장히 비싸게 하고 있는 건데 이전에 2020년, 21년, 22년도에 그러니까 도쿄가 가장 먼저 꽉 찼던 게 22년도였는데 22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저가 수주였어요. 다. 싸게 해서 빨리 도크를 채우는 이런 형태였다면 23년도부터 수주한 것부터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 비싼 가격에 계약을 했던 수주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발주 나가고 생산 단계에서 매출에 찍히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조선주들은 퍼포먼스에 어느 정도의 고점 라인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 기간이 저는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제가 이렇게 단기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도 다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홀딩, 이때도 홀딩. 이 밑에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처음 말씀드렸던 가격이고 이제 16만 원이 매수하시는 가격인데 자, 어떤 측면이냐? 무서워할 게 전혀 없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건 존재해요. 우리나라는 수급이 다소 부족한 이제 증시입니다. 유동성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있냐면 A 섹터가 올라가면 B는 또 쉬어요. 또 B가 쉬었다가 B가 올라가게 되면 C랑 A는 또 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돌아가면서 순환매적인 상승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내가 트레이딩 자신 있어 하면은 사고팔고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닌 전반적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냥 들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진으로 실적이 찍히는 게 3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4분기엔 더 많은 좋은 실적 퍼포먼스가 나올 거고 내년 초에는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요. 다만 좋을 때 우리는 팔아야 되잖아요. 다만 이게 지금 단계에서도 되게 좋아 보이지만 앞으로 제일 좋아지는 구간이 또 옵니다. 그럼 그때 고민이 들 거예요. 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는 팔아야 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 지금 차트 분석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이미 전고 때 팔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HD 현대 관련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다 MRO 사업이 지금 들어갔죠. MRO 사업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미 해군에 대한 정비 사업도 들어가는 건데 미 해군 정비 사업은요. 2030년 기준으로 보면 100조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다른 조선주들도 아니고 가장 먼저 올해 수주량까지 다 채운 HD 현대중공업을 지금 단계에서 판다? 저는 사실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점을 굳이 흔들리지 마시고
제일 좋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저는 그게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적인 측면이 개선되는 게 또렷해 보이는 지금 조선주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가격이 아니고 기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올해 연말까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정숙님께서 또 이제 김근우, 김영희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5,410원에 10%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종목을 이제 오늘 사셨는지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갖고 계셨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현대바이오랜드가 오늘 이제 상당히 좋은 반기 실적이 역대 최대로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해줬습니다. 화장품 쪽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화장품 종목들과는 다르게 오늘의 움직임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토니몰이나 혹은 코리아나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죽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를 깨거나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대한 성장성의 기대감을 끌어올려주면서 오늘 상당히 눈에 띄는 수급을 넣어줬죠. 그러면은 이제 힘이 생겨난 겁니다. 힘이 생겨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원동력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모멘텀 혹은 좋은 재료를 통해서 수급을 또 가져가는 종목들이 특히나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정숙님께서 오늘 또 이러한 그 그림을 예측을 하시고서 접근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또 좋은 이슈에 따라서 반응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가에 대한 대응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일단 1차 목표가는 6,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6,500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이 밀어 넣어지면서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보게 되면은 6,000원 구간에 1차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6,500원, 그 다음에 이제 또 7,000원, 7,500원 순으로 이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표가를 이제 1차, 2차, 3차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뚫어주면은 수익 극대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또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 지은 다음에 새롭게 또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현대바이오랜드는 오늘 또 워낙에 수급이 좋고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단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으시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오늘 약 한 20% 정도 상승이 나온 근처 구간에 단가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에서 수익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이제 또 앞으로 잡을 종목들이 많아질 거니까 그 잡을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에서 수익 실현한 다음에 새롭게 또 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노려보자, 교체해보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모르리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마이크론 25,500원에 15% 보유하고 있는데 매수가 올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 주셨는데 하나마이크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종목입니다. 반도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반도체 중심주에서 활동을 해온 종목인데 최근에 좀 많이 잊혀지기도 했어요. 이런 지점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후공정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후공정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HBM이에요. HBM 모멘텀을 먼저 받았던 종목이에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해서 HBM이 출발할 때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그때는 이제 딸려있는 식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요 얘기 먼저 드리냐면 모멘텀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HBM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실제 실적이 많이 찍히는 애는 SK 하이닉스였고 그 당시에는 실적이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 기대감 많이 갖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PSK홀딩스, 리노공업, 하나마이크론 막 쭉 가족들이 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주가 퍼포먼스가 상방으로 쭉 나올 때 뭐가 있냐면 다 같이 가다가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씩. 점점 더 가까운 애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가 남았고 PSK홀딩스나 리노공업 같은 종목이 그 전에 떨어져 나갔고 그 이전에는
이오테크닉스나 HPSP 같은 종목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전으로 가면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렇게 모멘텀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종목이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빠져나가고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HBM은 사실 키워드 자체가 실적과 굉장히 연관이 깊죠. 글로벌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키워드에다가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긴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적이 같이 연동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이 들죠. 그렇게 인기가 극에 달한 종목들 사이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떨어져 나가는 종목이냐 아니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져서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는 종목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잘 갔어요. 자, 2023년 초부터 해서 HBM 하면서 같이 쫙 날아갔습니다. 이때 출발했죠. 근데 결국 보면은 올해 초 3월, 4월을 고점으로 해서 이탈합니다. 정확하게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요. 그러면 굳이 이런 가격대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느냐? 왜냐면요. 이거 똑같은 그림으로 제가 SK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를 한번 추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양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고점대까지 보시려거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같이 갔어요. 지금까지. 얘는 오른쪽에 SK하이닉스는 버티고 올라갑니다. 근데 조정받고 내려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이거 큰일 났는 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애가 빠졌네 하고 들어가기에는 모멘텀이 이전에 이탈했던 애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의 순서가 되어버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분석과 이런 키워드에 대한 분석 그리고 모멘텀에 대한 분석이 같이 적용돼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섹터 단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종목 함부로 건들면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후에 보세요. 물론 지금은 많이 빠졌습니다만 SK하이닉스도 완전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이런 지점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때 하락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이때 유상증자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거 일반 공모로 해서 유상증자 나오자마자 이제 급락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런 악재가 있으면은 혹시나 내가 들고 있다 하더라도 예측치 못한 악재가 나오면 웬만하면 정리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을 이 가격에 들어갔다는 건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겠다라는 건데 모멘텀이 끊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은 앞으로 트레이딩 또는 투자하시고 끌고 가시는 매매를 할 때에도 꼭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대응이 중요한데 자, 이거는 하나 마이크론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전에도 잘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상승을 해주고 조정받고 상승해주고 조정받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사이클이 나오냐면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이클이 좋잖아요. 이러면 안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도중에 모멘텀이 끊겼다가도 다시 출발하는 국면이 또 돌입이 돼요. 한번 다시 과거로 좀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좀 좋으실 거예요. 자, 2021년에 반도체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사이클 보여주다가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내려가죠. 자, 반대로 지금 보셔야 돼요. 얘는 이미 선반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반도체 좋아요, 안 좋아요? 레거시칩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반도체 역대 최대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지금 역대 최대로 찍히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반도체에 한 번 더 사이클이 도달될 가능성이 높다. 주가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지점으로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점을 잡으려고 추가 매수하는 건 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이미 선반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올라간 다음 하락하면은 보면은 차트로만 봐도 옆에 산이 하나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매물대가 계속 걸립니다. 그 말인즉슨 시간이 좀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서 아예 중장기로 보는 거 뭐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좀 효율이 우리 증시에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종목은 그냥 홀딩으로 두세요. 어차피 망할 기업도 아니고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쭉쭉쭉 뻗어나간다라는 거는 이제 다음 실적 나오고 다다음 실적 나올 때 실제 레거시단부터 시작해서 후공정, 전공정 할 거 없이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까지 실적이 찍히는 순간이 도달됩니다. 그럼 그때에는 주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정고점까지 한 번 더 돌파하는 영역이 저는 한 사이클 정도 남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 지점을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 마이크로는 우리가 중장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지금 모멘텀에 잘 맞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뭐 트레이딩이든지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매매. 지금 하나 마이크론도 모멘텀 플레이 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지점을 포착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얘는 그냥 두자, 이렇게 안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이상이 있거나 지금 과대낙폭이 나온 상태에서 아예 지금 잘라내거나 하는 거는
보다 비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의견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전자비님께서 포스코 퓨처엠 31만 4천 원에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시장에서 소외된 듯한데 손절해야 될까요? 올라갈 듯 말 듯해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참 이제 2차 전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또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냥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또 왔다 갔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또 지금 추가 매수 해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저는 추가 매수는 전혀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가장 대표적일 텐데 일단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또 나왔죠. 적자가 나온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어제 저는 굉장히 어제가 좀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에코프로는 굉장히 잘 지켜줬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단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그 단가를 깨버리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 단가가 얼마냐라고 하면 약 한 9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약 한 9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여태까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줬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 구간을 지켜주면 언젠가 이 구간에서 지켜주다가 반등을 또 하는 흐름이 나타나겠지라는 부분을 기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어제 이 구간을 깨버리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물론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는 했죠.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는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을 때에는 그 지지 라인이 매물대 저항 라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 이제 저항 구간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 이제는 저항 라인이 돼버렸다라는 부분을 바로 다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을 깨면 안 됐죠. 그런데 최근에 결론적으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 구간을 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오늘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참 2차 전지가 그냥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대로 그냥 쭉 하락을 하다가 다시 또 반등 그림을 잡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자체가 어찌됐든 코스닥에서는 가장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 반등이 나올 때 매크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하락을 하더라도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앞선 구간 소화해줄 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결론적으로는 이 개인들, 기관들,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다 소화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뭐 기관이 얼마에 가지고 있든 뭐 외국인이 얼마에 가지고 있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캐즘 구간을 지나가면서 확실하게 업황이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눈에 찍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막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종목들이 오늘 왜 그렇게 주목을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캐즘 구간 지나갔다. 확실하게 수요가 끌어올려지고 눈에 찍히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이런 확신이 나타나야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뭐 얼마에 물려있든 다시 한번 물량을 또 받아주면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게 되면 여전히 계속해서 수급이 메말라 있어요. 즉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갈 때 매크로 수급 정도만 들어와 주고 있는 거지 시장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관심도가 조금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든 포스코 퓨처엠, 뭐 포스코 홀딩스, 뭐 LNF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선택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최대한 손실폭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다른 쪽으로 해칭을 하는 것이 목표로
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30만 원대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보게 되면 1차 목표가가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앞선 구간 매물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차 목표가가 24만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매물 구간이 25만 원, 그 다음에 27만 원, 그리고 29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비중이 그렇게 또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길게 가져가시면 그냥 정말 나는 전기차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정말 이제 캐전 구간이 확실하게 소화될 수 있는 섹터 업종이라고 보니까 길게 볼 수 있다. 나는 정말 1년, 2년 이상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결국에는 전기차로 또 이제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정도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뭐 포스코 퓨처엠은 굳이 뭐 지금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 길게 보면 그러면은 향후에 대응할 만한 타이밍이 나올 거니 잠시 계좌 뒤편에 밀어놓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최대한 해칭을 하시면서 비중이 5%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재 물려있는 폭들은 다른 종목들 비중 조금 더 키워서 수익 보시면은 충분히 해칭 가능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실 수 있으시면 저는 뭐 갖고 계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길게 가져갈 생각 없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아무래도 이 기간이 그렇게나 길게 걸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라면은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충분히 시켜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를 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 5%로 또 손실폭이 상당히 약한 30% 정도 커져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해칭을 하시고 나서 반등 구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어찌됐든 시장이 또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 한 24만 원 정도 두고서 어느 정도 상승 나왔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길게 가져가기 싫다라고 하시면 시장에서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해칭을 해 놓으셨다가 말씀드렸던 매물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면 정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또 마저 해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컴투스 종목을 물어봐 주셨어요. 45,000원에 10%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제 컴투스의 주봉이거든요. 이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게 되면은 제가 왜 이거 차트 먼저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일봉으로만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그냥 외우세요. 이 앞에 이렇게 좋았던 가격대가 있고, 이렇게 막 거래가 막 실려 있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다 내려온 종목을, 이거 너무 싸네 잡아볼까? 너무 싸네 잡아볼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 제일 위험한 방식이에요. 주식을 싸니까 산다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잘못 물리면 가격이 안 와요. 몇 년이 지나도 안 옵니다. 자, 보세요. 2022년도에 자, 이렇게 좋았던 종목이 2022년도에 쭉 내려오고 나서 반등 나오나 봐. 여기서 들어갔어요. 10만 원에 들어갔다고 봅시다. 제가 이 가격대는 안 봐도 모르겠나 1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오잖아요. 이런 구간 나오는 게 너무 쉬워요. 제가 다른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카카오입니다. 우리 국민 주식이죠. 코로나 때 제일 인기 좋았던. 자, 이런 종목들 이렇게 이미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이미 모멘텀 끊겨버린 애들 안 옵니다. 반등 나와서 잡아요. 이 가격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몇 토막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지금 38,000원이에요. 여기 17만 원이 고점인데. 제가 왜 이거 우려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종목으로 혹시나 수익을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계속 이런 종목을 찾아요. 싼 종목을 찾게 됩니다. 우리 시장은요, 주식시장은 누구보다 냉정합니다. 가격이 싼 건 싼 이유가 있어요. 좋은 종목이 가격이 싸다라고 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주식에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분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를 반복합니까? 그리고 분석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도 얼마나 최근에 열심히 합니까? 근데 좋은 종목인데 내려간다? 안 좋은 거예요. 시장의 평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익히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컴투스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저는 사실 아예 안 들어갔어야 되는 종목이라 가지고 이거 풀어내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거 단기 박스를 일단 기대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단기 변동성이 막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이 좀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더 매수해가지고 다음 모멘텀을 봐야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이게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면 생각보다 본전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아예 낮은 가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제노니아라는 게임 런칭 진행하죠. 홍콩이랑 마카오 진행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실적 들어가서 보면은 작년까지 적자였어요. 근데 지금 신작 게임들로 인해서 올해 흑자 전환할 수 있겠네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사실 이거부터는 추정치기 때문에 내년 추정치는 신뢰도가 많이 없어요. 올해 추정치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감을 두고 볼만한 거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겠네?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요 정도 폭을 기대하는 게 이 단기 박스의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금리 인하가 막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게임주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입니다.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전처럼 좀 센 거래가 막 이렇게 실려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다. 지금처럼 얼마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는 소외 장세가 아니고 게임주들, 컴투스 홀딩스 혼자 나오면 안 됩니다.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센 거래가 막 실려요.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에는 저는 5만 원, 5만 5천 원 이 정도 구간까지 분할 매도로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찔끔찔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거래 얼마 있지도 않은 상태로 이 박스만 유지한다. 그러면 본저로면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찬스가 또 기다리려면 몇 개월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투자의 전략을 드리는 것이지 이 종목이 좋아서 제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은 좀 유의 깊게 바라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습관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분석이 나오고 좋은 종목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우리가 못 잡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 지나고 보면 그때라도 잡았을 걸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 시장에도 앞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라든지 금리 인하와 별개로 해서 수출 위주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럼 그쪽에 대한 분석 뷰는 제가 종종 드리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의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는 게 보다 주식시장에서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대응 지점은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 한번 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하기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이제 또 히든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또 히든카드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번 주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급락이 나왔고 오늘 또 회복하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이어나가기보다는 아마 또 자리를 잡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론적으로는 강세를 보이는 쪽들을 또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단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제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도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까지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후발주자들이 또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진단키트 후발주자를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그 다음에 또 백일해, 그 다음에 수족구병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 감염병이 또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또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시장에서 단기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가능성이 또 계속해서 좀 이어질 확률, 지속성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단키트 후속으로 해가지고 또 후발주자 하나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복은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SD바이오센서, 엑세스바이오, 시젠, 수젠텍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의 종목은 랩지노믹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 주에 제가 목요일 정도부터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번 이제 보셔라.
코로나 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번 주부터 수급을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수젠텍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수젠텍과 같이 랩지노믹스를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수젠텍이 약간은 윗꼬리를 그리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장주가 약간은 윗꼬리를 그리는 그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을 더 받아주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어제 하락하고 오늘 반등하면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림이 다 깨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림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물량을 더 세게 받아주고 추세를 끌어올려준다? 이러면은 후발주자도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으로 랩지노믹스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랩지노믹스가 뭐 코로나 진단키트, 그 다음에 또 뭐 100일의 진단키트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또 이 진단키트를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때 수젠텍 이후로 가장 또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고 있어서 후발주자 중에는 또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차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일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 대비해서 수급이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랩지노믹스가 후발주자가 될 가능성을 상당히 또 높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500원 안내드리면서 현재 시장의 단기 주도주 코로나 진단키트 후발주자 랩지노믹스 한번 노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히든 카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터는 건설입니다. 최근에 건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갑자기 건설주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은근히 요즘 건설주들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 보통 사실 바라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먼저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지금 같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사실 이미 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시장 중심주로 우뚝 올라설 만큼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건설주들은 제가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드릴까 했었는데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어제 시장 급락이 나와버려서 그중에 제가 또 알차게 보고 있던 종목을 소개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예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다가 막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하는 종목들이 전반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고를까 하다가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삼성 E&A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국내 건설사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삼성 E&A로 바꾸고 나서 어떤 측면이 좀 특이점이냐면 최근 이제 사실 이제 건설은 다 수주 산업이잖아요. 수주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주 기대감이 좋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좋냐면 제가 섹터를 이야기할 때는 국내 부동산 경기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화공 플랜트에서 수주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해외에서. 화공 플랜트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화학 물질을 생산을 하는 설비라거나 또는 화학 물질을 가공하거나 또는 처리하는 설비들 만드는 거를 설비 자체를 가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잘하는 분야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화공 분야, 비화공 분야 이 두 개로 나뉘는데 화공 분야가 지금 한 6, 7 정도를 잡고 있고 비화공 분야가 한 2, 3 정도 잡고 있는데 비화공은 뭐 발전 플랜트나 뭐 수처리 시설, 환경 관련 플랜트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쪽 화공, 비화공 설비에 대한 수주량이 굉장히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주 잔고가 올해가 끝나면은 한 20조 원까지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화공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는 게 이제 사우디 LTC의 뭐 이건 지금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테니까 사우디 LTC는 당연히 지금 수주량에 들어가 있는 거고 추가로 카타르, 쿠웨이트, UAE, 오만까지 해서 중동 위주로 한 수주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카타르 입찰이 이제 출발했고요. 일단 지금 들어와 있는 수주만 해도 지금 60억 달러 수주가 지금 진행이 된 거고 이후 내용이 카타르, 쿠웨이트, UAE
쭉쭉쭉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삼성 E&A가 사우디를 이미 수주를 땄고 이거를 추진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중동에 진입하는 게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좀 정석적이고, 그럼 그랬을 때 앞으로 수주량이 차기만 된다라면은 사실 지금 금리 인하기가 되면은 이렇게 수주 산업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좀 커질지언정 매출을 이미 확보돼 있고 좋은 가격대에 수주를 해놓은 수주 산업들, 그중에서도 건설주 지금 가격에선 충분히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정까지 세게 나와가지고 가격대가 정말 매력적이다라고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1차 목표가 일단 시장 상황이 단기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28,000원으로 좀 보고요. 도달하게 되면 제가 2차 목표가를 그 자리에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진행을 할게요.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이제 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리스크가 있는 자리가 또 아닌 만큼, 그리고 거래도 많이 실리고 있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 만큼 주목도가 좀 높은 기업이고,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끌고 가는 매매로도 저도 시선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은 제가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어제 또 상당한 급락 이후에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하반기 장세는 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다가오는 뭐 금리 인하나 혹은 또 이제 뭐 바이든 이 대선에 관련된 이슈들이 또 연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주에 대한 대응, 그리고 다가온 또 신규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을 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또 이번 주에 전문가님 방송 있으시죠? 네. 예,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오후 4시에 토마토증권 통해서 라이브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사실 시장이 다소 좀 어지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시장 중심에 어떤 내용을 둬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종목은 뭔지,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김근우 전문가님과 저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그때 또 이제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또 많이 집중을 하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8월 달 그리고 하반기 동안에 어떻게 또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기존 보유주와 신규 종목에 대해서 많이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또 이제 계속해서 찾아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여러분들 굉장히 또 이제 어려운 장세로 시작을 했고 오늘은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남은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또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저희가 굉장히 웃으면서 굉장히 또 기분 좋게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